안녕하십니까, 골런디입니다. 네, 저번에 골런디 독자님들만 보셨으면 하는 영상 1편 잘 보셨습니까? 그립 잘 잡고 계시죠?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익숙해졌어요? 자, 1편에 이어서 이번 편은 2편인데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몇 번이고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경험하면서,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내가 이렇게 때리면 안 아프잖아요. 뭐 이렇게 때리면 안 아프잖아요. 뭐 이렇게 때려야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힘을 줘야만 상대방이 아파하는 거예요. 자, 골프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요. 공을 아프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공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콱 했다 그냥 콱 하고 들어가면서 공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초보 골퍼분들이나 하이엔드를 갖고 계신 골퍼분들은 사실 그 공을 아프게 때리지 못해요. 되려 아프게 때리려고 힘을 주다가 내 몸이 더 아파지는 그런 상황에 자꾸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런 신체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인간은요 대체적으로 미는 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당기는 힘이 더 강한 법이거든요. 거의 그래요. 뭐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미는 힘보다는 사실 당기는 힘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치기 위해서는 어떤 동작을 하냐면,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다가 당기는 거 보여요? 이렇게 몸 안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강하게 확 당겨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웃인이라는 스윙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그 아웃인이라는 스윙을 하시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거기에서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기에서 우리가 공이 있잖아요. 자, 공이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확 들어요. 다운스윙을 확 들어가요. 근데 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필드를 갔을 때 나도 모르게 대가리를 계속 치고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왜 이렇게 나 대가리 치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딱 이런 말 하죠. 야, 너 급해 임마. 너 왜 이렇게 급해 임마. 뭐 이렇게 급해 임마. 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동반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뭔가 급하게 치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뭐냐? 우리가 급하게 친다는 건 백스윙도 빠르고 다운스윙도 빠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급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백스윙을 들었을 때 백스윙 탑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잖아요. 백스윙 탑이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운스윙으로 확 전환되는 이 순간 동작을 트랜지션 동작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트랜지션이 굉장히 빨라지면 골런디가 아마 이제 이 부분들 사실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아무래도 뭐 저희 그 특정 우리 저희 독자분들 위주로 보시라고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긴 한데, 사실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골런디가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어요. 근데 몇몇 가지 법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으로 전환을 확 시키는 이 트랜지션 동작이 만약에 빨라진다면 사실 클럽이 지나갈 확률이 더 커집니다. 자, 다시 한번, 클럽이 공의 머리 위로 지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클럽을 백스윙을 들었다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확 완만하게, 측면에서 보시면 백스윙 했다 다운스윙 할 때 확 완만하게 우리가 빠르게 치면서 공의 머리를 맞출 수 있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완만하게 들어가면 공의 머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공의 머리를 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또 아웃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착착착착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면 백스윙을 빠르게 확 들어. 자, 그리고 다운스윙을 빠르게 확 와. 그리고 힘을 이빨이 줬어. 힘을 엄청 줬어. 그래서 다운스윙 확 와. 그럼 공 대가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공 대가리 맞으니까 공 대가리 안 맞게 하려고 백스윙에다 다운스윙 할 때 확 안으로 당겨치는, 완전 본인들은 나름대로 뭐 찍어친다, 뭐 다운블로네, 뭐네, 막 이런 소리 하면서 공을 치는데, 그거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운블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다운블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이 다운블로라는 게, 나는 이게 다운블로가 이렇게 하면 뭐가 다운블로가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어퍼블로가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교수가들은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정도의 그런 지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골프채가 공을 칠 때
우리가 이렇게 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치지 않아요. 저 위에서 뭐 눌러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운블로의 입사각은 V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V자. 백스윙을 했다가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 V자로 스윙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사실 골런디의 그 골프 스윙에 대한 그런 지론이긴 한데 다운블로라는 말은 없고요. 전부 다 사이드 블로예요. 근데 이 사이드 블로라는 건 뭐냐? 공의 옆면을 치는 거죠. 공의 옆면을 치는데 사실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공의 옆면을 친다는 이 부분들이 사실 이게 지금 1편하고 조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립 꽉 잡지 말라고 했잖아요. 살살 쥐어야 돼요. 그립은 살살 쥐는 겁니다. 그립을 살살 쥐었으면 우리가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그립을 살살 쥐었기 때문에 땅에 헤드가 클럽이 땅에 떨어져요.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다운스윙을 막 올 거 아니에요. 다운스윙 막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손에 힘을 빼고 클럽이 떨어지게 두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건 얘기가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요. 정답. 중력에 의해서 클럽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중력에 의해서 클럽이 떨어지고 있을 때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중력에 의해서 헤드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으로 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그립의 힘이라든가 리듬이라든가 뭐 클럽의 그런 중량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운스윙을 해서 저 지나오는데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땅에 떨어지는 이런 중력의 힘을 통해서 땅에 떨어져서 공에 맞고 그 앞에 디봇이 나서 이런 식으로 팔로우 스루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이드 블로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이에요. 왜 힘들까? 왜? 그래요. 그립 꽉 잡고 있고 백스윙 들 때 빠르게 들고 다운스윙 할 때 빠르게 내리니까 사이드 블로를 친다고 생각을 하면 공에 머리를 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다운 블로라는 말이 더 와닿는 법이에요. 골프를 즐길 때는 사실 골프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골프를 즐길 때 여러분들 이 골프채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묻는 거예요. 이 골프채가 뭐예요? 그래요. 골프채는 골프공을 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택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젓가락이 뭐예요? 그래요. 젓가락은 음식을 집을 때 쓰는 도구예요. 수저는요? 국 떠먹고 막 이럴 때 쓰는 도구잖아요. 망치는요? 못을 받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콘돔은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골프채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골프공을 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자, 이 골프채는 골프공을 치기 위한 도구예요. 골런디가 이야기 드리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골프채를 골프공을 치는 도구로서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힘으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것이냐. 도구가 아니지. 어떻게 보면 뭐 따지고 보면 무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자, 그런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 관성을 활용할 것이냐. 백스윙을 해서 진행을 할 때 백스윙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다운스윙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클럽을 만약에 우리가 관성을 통해서 이 클럽을 관성을 통해 질량값을 증대시키기 위해선 이 아크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원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원이 커지면 질량값이 증대됩니다. 이 질량값은 다시 회전을 통해서 가속이 붙어요. 자, 그런 식으로 가속이 확 붙어요. 자, 그러면 이 가속이 붙는 이 속도의 질량값으로 우리가 공을 탕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 그래요. 우리가 힘으로 치는 것보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힘으로 막 주는 거 있잖아요. 막 힘을 막 주는 거. 자, 이렇게 힘을 줘서 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관성을 통해서 치는 것과는 사실 아주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별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이 중력이 사실 진짜 엄청나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회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관성의 힘 또한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죠. 이 관성의 힘을 우리가 이용해서 공을 땅 친다는 건 이 골프채, 즉 도구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골프채를 붙잡고서 본인의 힘으로만 이 골프를 즐기게 되면 과연 어떤 현상이 나올까? 어떤 현상? 자, 인간은요, 노화를 해요. 노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힘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40대에서 50대 막 넘어갈 때는 힘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20대 막 30대는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보면 40대 50대는 좀 이렇게 지는 태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골프채가 만약에 나와 함께 골프채가 30년을 함께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 골프채는 과연 약해졌을까? 지난 30년 동안 갖고 있던 근력, 인간이 가진 그 근력에 비해서 과연 이 클럽은 약해졌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거의 제자리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클럽은 계속해서 제자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노화하고 계속해서 힘이 빠질 텐데, 힘으로 치는 사람들은 거리가 점진적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도구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본인의 힘으로만 활용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리는 계속해서 줄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뭐 40대고 50대고 60대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 거리 계속해서 줄을 거예요. 자, 거리가 줄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그래요. 예전에 거리를 되찾기 위해서 악을 쓰고 용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을 쓰고 용을 쓰니까 어떤 현상이 나올까? 불필요한 동작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동작 속에 과연 볼이 제대로 날아가기나 할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구를 활용하는 골프를 즐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레깅이란 무엇입니까? 레깅. 우리가 레깅을 보면 뭐 형용사나 명사의 뜻을 한번 보시면 대체적으로 늦춰지다, 늦추다, 뭐 이런 뜻이에요. 뒤처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레깅이라는 것은 골프채 헤드가 내 손보다 뒤로 늦춰지는 동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동작, 여기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레깅이란 뭐예요? 자, 백스윙을 들어요. 자,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어요. 자, 다운스윙 진행을 할 거예요. 다운스윙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레깅이란 여기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요런 동작 아닙니까? 막 요런 동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눌러친다, 다운블로로 이런 식으로 확 눌러친다, 이런 동작을 혹시 여러분들 그것을 레깅이라고 알고 계시진 않나요? 젊은 사람들은 이 동작을 본인의 힘으로 아무래도 뭐 좀 그런 체력적으로 조금 더 받쳐주니까, 자, 그런 동작을 계속해서 해서 단기적으로 한 1년, 2년 정도는 공을 잘 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억지로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동작이 점점 되지 않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래요. 부상 때문에 그래요. 자, 부상이 왜 오는 걸까요? 부상이 왜 오는 걸까? 여러분들 캐스팅이라는 동작 아시죠?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돼서 오는 동작. 그러니까 코킹을 이렇게 했어.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코킹을 했어. 백스윙에서 코킹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캐스팅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캐스팅이 되잖아. 이 캐스팅을 여러분들이 손목을 이렇게 피고 싶어서 피는 걸까? 아니에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할 때 여기에서 확 이 질량값이, 헤드의 질량값이 관성에 의해서 극대화되다 보니까 손목의 힘은 이 질량값보다 진짜 너무 미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량값에 의해서 탁 펴진 거예요. 그럼 언코킹이 나오겠죠. 언코킹이 나오는데 그러면 유튜브 새끼, 그 유튜브에서 레슨하는 그 사람들은 뭐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이 캐스팅이 되지 않는 방법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캐스팅이 되는 이유는 이 질량값을 너무 그 사람이 오버해서 크게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캐스팅이라는 동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캐스팅 동작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백스윙에다 다운스윙 할 때 뭐 오른손에 힌징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힌징을 딱 활용을 해서 힌징을 그대로 유지를 해갖고 오른팔로 이렇게 해갖고 오른팔로 확 눌러치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여러분도 손목 가장나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도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힘을 활용하는 거기도 한데, 사실 그 힘은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힌징을 하니 뭐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붙잡고 캐스팅도 안 되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억지로 붙잡고 있는 이 행동을 계속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오냐? 내 몸은 원래 버틸 수 없는데, 내 몸이 이 질량값을 사실상 버텨낼 수 없는데 우리가 힘으로 계속해서 버틴다고 하면 이 손목, 팔목, 엘보, 이런 어깨, 이런 부분에서 점점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뭐라고 비명을 지르냐면, 야,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근데도 네가 계속 한다면 내가 너한테 신호를 줄게. 어떻게? 나 아프다고 신호를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통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레깅이라는 부분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하는 그런 동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동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백스윙을 했다가 지금 여러분들 되게 이게 와, 내가 알고 있는 그 레깅이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셨었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백스윙을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자, 다운스윙을 진행을 합니다. 다운스윙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와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레깅이 아니라, 백스윙 했다 다운스윙 할 때 보세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무슨 동작이 빠졌나요? 그래요. 회전이 빠졌죠. 골반에 대한 그런 회전이 많이 빠졌죠.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에서 회전을 한번 더 해볼게요. 회전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백스윙을 했어요. 그리고 다운스윙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레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레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와 명사에서도 늦춰지다, 뒤처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헤드가 내 손보다 어떻게든 뒤처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손목이 여기에서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확 풀렸어. 예를 들어 이렇게 확 풀렸어. 우리가 힘을 뺐기 때문에 확 풀렸어. 확 풀린 상태에서 얘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토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두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가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딸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같이 딸려가게 되면서 이런 스윙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맞고서 레깅이 딱 되는 거예요. 레깅이 딱 되고서 손목이 또 이렇게 풀리기 시작해요. 자동으로 풀려요. 왜 그럴까? 왜 자동으로 풀릴까? 그래요. 헤드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요. 헤드가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손에 힘만 빼고 그 다음에 리듬만 어느 정도 맞춰준다면 백스윙에다 다운스윙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다시 풀려갖고 이런 식으로 피니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팔로우 스루 있잖아요. 팔로우 스루 뭔지 아시죠?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이러는 거, 요거 팔로우 스루잖아요. 여러분, 근데 난 참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백스윙 했다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하고 오른손을 막 이렇게 피는 사람, 막 이렇게 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팔로우 스루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팔로우 스루입니까? 아니요. 그게 무슨 팔로우 스루요.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팔로우 스루를 하게 되면 실제로 팔로우 스루라는 것은 백스윙 했다 다운스윙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팔로우 스루잖아요. 근데 이 팔로우 스루 동작이 나오려면요, 이 헤드가 굉장한 지체를 가져야 돼요. 속도의 감속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연습장을 가시든 뭘 하시든 백스윙을 진행을 했잖아요.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하고 팔로우스를 이런 식으로 한번 멈춰보고 계셔보세요. 스윙을 해서 멈출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려울까? 감속할 수 있는 스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헤드가 감속이 되는데 조건이 뭐가 있을까? 그래요. 공의 무게는 46g, 클럽의 무게는 뭐 대략적으로 뭐 한 400g. 그래서 이 클럽은 공의 무게만큼 어느 정도 감속이 일어나요. 그래서 감속이 일어나고 공은 이 클럽의 무게만큼 튀어나가려고 들겠죠. 기본적인 물리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헤드는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낙하하고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낙하가 되면 어디에 맞을까요? 공 맞은 다음에 어디에 맞을까? 그래요. 땅에 맞을 거예요. 자, 땅에 맞으면 과연 이 클럽은 어떻게 될까? 감속이 되겠죠. 자, 감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 감속 탁탁, 두 번 감속이 이렇게 탁탁 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팔로우 스루를 이렇게 팔을 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있기도 해요. 근데 초심자 골퍼분들이 팔로우 스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 별게 없어요. 자, 이런 동작을 한번 연습장에서 해보시면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자, 백스윙을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멈춰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멈춰야 돼. 근데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멈춰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멈출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클럽이 감속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클럽이 감속을 안 했다는 건 뭘까? 이 클럽을 자연적으로 낙하하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런디가 해볼까요? 골런디가 하면서 백스윙을 했다가 골런디가 이 클럽을 자연적으로 클럽의 감소를 이뤄내면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런 식으로 감속할 수 있게 두는 거예요. 자, 백스윙. 감속할 수 있게 두는 거예요. 제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클럽이 조금 더 감속을 해서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립만 잘 잡는다면 이 커핑 있죠? 우리가 커핑 이렇게 손목이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 이런 커핑에 대한 현상이 사라지게 되면 다운스윙 할 때 헤드가 열려 맞을 확률이 적어져요. 열려 맞을 확률이 적어지니까 열려 맞는다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땅에 아무리 닿아도 멈출 수가 없어요. 감속이 안 되니까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그립 방법으로 편안하게 스탠다드 잡고 다시 한 번 더